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데 왜 주변을 보면 부모를 원망하는 자식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끼리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 유언 하나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해주면 도움이 되겠지. 이건 꼭 남겨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고마워하겠지.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음으로 남긴 말과 선택이 자식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거나 죽을 때까지 원망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을 자식은 부담이라고 느끼고, 부모는 책임이라고 믿은 것을 자식은 족쇄처럼 기억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과 선택은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한 번 남기면 되돌릴 수 없고, 한 번 상처가 되면 평생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남겼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걸. 그때는 좋은 뜻이었는데 나중에 자식들 사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후회 말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말은 많지만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부모가 남기고 싶은 것과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겼다가 오히려 원망을 듣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만은 꼭 해줘야겠다고 마음에 담아두신 말이 있으신가요? 이 선택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 번쯤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겼다가 가장 큰 원망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 것은 돈보다 무거운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훨씬 더 무겁게 남습니다. 평소에 했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말은 자식 마음속에 각인처럼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말만은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교훈이고 자식을 위한 충고이고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누구 탓하지 말고 참고 살아라. 부모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부모는 사랑과 화해의 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짐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세 자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내가 없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절대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해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그 말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더 참고 양보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였고, 둘째는
늘 중간에서 희생하라는 뜻으로 느꼈으며, 막내는 형제관계에 책임을 지라는 압박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어머니의 말을 각자 다르게 해석했고, 그 해석이 충돌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들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죽기 전 남기는 말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미 각자의 삶에서 버거운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고 일이 있고 자신의 문제로도 벅찹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지막 말이 또 하나의 의무처럼 얹히는 순간,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평생 내려놓지 못할 짐이 됩니다. 특히 형제 관계에 대한 당부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부모는 떠나지만 자식은 그 말을 안고 서로를 평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떠난 뒤에 그 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남긴 말이 자식에게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사랑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 말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곱씹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처럼 남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이 되고 지키려고 하면 삶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다. 내가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 내가 손해를 봐도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지막 말은 자식의 인생을 묶는 끈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장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라.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라. 아버지는 당연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아온 아들에게 마지막 역할을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장남에게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았고, 도와주면 또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장남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정해버렸을까? 왜 나에게만 책임을 남겼을까? 부모는 사랑으로 남겼지만 자식은 구속으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기 전에 남긴 말 중 가장 위험한 말은 누군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말입니다. 마지답게 해라. 동생이니까 참고 살아라. 누군가는 양보해야 한다. 이 말들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관계를 계속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조종은 자식들 사이에 원망을 남깁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는 말보다 각자 자기 인생 잘 살아라라는 말이 낫습니다. 책임을 나누라는 말보다 너희 삶을 먼저 챙기라는 말이 낫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말은 지침이 아니라 위로여야 합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게 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식에게 원망을 남기는 것은 좋은 뜻으로 포장된 무거운 말 한마디입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겼다가 두고두고 원망을 듣게 되는 두 번째 것은 재산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너희를 위해 남기는 거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싸우지 않게 하려고 정리해 두는 거다.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다툼을 낳고 가장 깊은 원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공평하다고 믿었던 선택입니다. 부모는 똑같이 나눠줬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 자녀에게 재산을 정확히 3등분해서 남겼습니다. 본인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불만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 사이에서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를 가장 오래 모신 사람이 자신인데 결과가 똑같은 게 억울하다고 느꼈고, 둘째는 형이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괜히 미안해지는 위치가 되었고, 막내는 형제 사이에서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서운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결과만 봅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어떻게 나눴는지를 봅니다. 하지만 자식은 과정을 봅니다.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감당했는지, 누가 더 가까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간극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을 남기면 그 재산은 사랑이 아니라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 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이 남긴 경우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형편이 안 좋으니, 쟤는 나를 많이 챙겼으니까. 이 말 역시 부모에게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식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왜 나는 덜 사랑받았을까? 왜 내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을까? 이 생각은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식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재산을 덜 받은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일도 많지만 더 받은 자식 역시 편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늘 죄인이 된 느낌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선택 하나가 자식들 모두에게 각자의 상처를 남깁니다. 재산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설명 없이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말하면 싸울까봐, 괜히 미리 이야기하면 마음 상할까봐. 하지만 설명 없는 재산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원망으로 굳어집니다. 부모가 떠난 뒤 자식들은 그 선택의 이유를 서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대부분 가장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죽기 전에 남긴 재산이 자식에게 원망으로 남는 이유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배려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숫자로 나뉘지만 관계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그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채 돈만 정리해 놓으면 그 돈은 결국 관계를 찢어 놓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원망을 남기는 것은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마음의 차이를 외면한 채 남긴 재산입니다.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겼다가 가장 깊은 원망으로 남는 세 번째 것은 부모 자신의 후회와 감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나도 힘들었다.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부모 세대의 고단함도, 먹고 살기 위해 감정을 뒤로 미뤄야 했던 현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들을 끝내 자식에게 풀어놓지 않고 마음속에만 담아둔 채 떠나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어떤 말은 끝내 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빈자리는 자식의 해석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부분 부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장남에게 엄격했습니다. 칭찬보다 꾸중이 많았고 기대는 컸지만 표현은 없었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게는 비교적 부드러웠지만 장남에게는 늘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강해지라고. 집안을 지켜야 하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장남은 끝내 그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장남이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기억은 전혀 다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남는 원망은 대부분 미움보다 설명의 부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식을 지나치게 통제했던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끝내 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이런 마음을 안게 됩니다.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지나간 일은 굳이 꺼낼 필요 없다고.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하지 못한 말, 인정하지 못한 감정, 회피해온 대화는 부모가 떠난 뒤 자식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이 원망은 돈으로도 풀리지 않고 시간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사라졌고 해결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에게 남길 감정을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해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오해, 정리되지 않은 미안함, 끝내 풀지 못한 거리감.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숙제가 됩니다. 그 숙제는 평생 풀리지 않은 채 원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원망을 남기는 것은 사랑했지만 설명하지 않았고 미안했지만 말하지 않았으며 후회했지만 정리하지 않은 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과 선택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 순간에는 선한 의도였고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남겨진 자식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말도, 재산을 나누는 방식도, 정리하지 못한 감정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책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가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에도 방향이 있고 사랑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쪽은 언제나 남아있는 자식들입니다. 부모는 떠나면 끝이지만 자식은 그 말과 선택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수록 더 많이 남기려 하기보다는 더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말보다
각자 삶을 존중하라는 말이 낫고 공평하게 나눴다는 선언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차분히 전해주는 것이 낫고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떠나기보다 짧게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유언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줄이는 선택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자식의 입장에서 내 말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위로로 들릴지 아니면 평생의 짐으로 남을지 잠시만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내가 없어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원망이 아니라 담담한 기억으로 남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